소위 말하는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몰래 다니면 응. 학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떼어가지고 방학 때 방학 2달 동안 노가다를 뜨면 아, 학비 한 학기 학비가 나온대요. 노동, 막노동. 네, 막노동을 하면 네. 어이, 배우가. 네, 안녕하세요. 채널 배우랑의 장배우 허배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가고 아주 반응이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어떻게 알아요? 뜨거운지. 몇 명이나 보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영상 만드는 게 더 우선이니까 안 봤어요. 그래도 뭐 많이 보셨겠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클릭. 네, 클릭해 주시면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희곡 읽고 수다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지난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얼른 가서 보고 오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은 오늘 또 앞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 장을 읽어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뭘 읽고 있죠? 갈매기,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읽고 있습니다. 네, 19세기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작가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공연이 되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3막을 읽어볼 건데 그 전에 1막과 2막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 우선 1막에서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조금씩 나오고요. 그 장면은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트레플레프가 엄마인 아르까지나에게 자신이 직접 글을 쓰고 또 자기 여자친구를 출연시켜서 여배우로 니나. 주인공으로 네. 출연시켜서 이제 야외극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짜잔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 진지하게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네, 진지하지 않아요. 네, 무시하다시피 하니까 트레플레프가 화가 나서 막을 내려요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공연을 중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존심이 굉장한 상처를 입은 거죠. 그렇죠. 아니 상처 입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더군다나 마음에 안 드는 엄마의 젊은 애인, 또 더군다나 잘 나가는 작가인 뜨리고린과 함께 여기 왔는데 여자친구가 잘 나가는 그 뜨리고린에게 반한 것 같은 거예요. 아하. 너무 속상한 거죠. 어허. 일단 엄마한테 무시당했지. 여자친구한테 무시당했지. 지금 여자친구 뺏기게 생겼지. 그렇지. 너무 상처를 받은 트레플레프는 권총 자살을 시도해요. 네. 권총으로? 네, 자살을 시도합니다. 맞아. 네, 내가 잘못 알았어. 네. 뭐죠? 탕탕이 네. 이 탕탕이 아니고 네. 이 탕탕인 줄 알았어. 이거는 뭐죠?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자신의 분을 엉그러지 머리를 못하고 막 벽에다가 머리를 막 이 탕탕이었구나.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머리를 쥐어박는 그런. 저는 화가 많이 나면 명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자살 시도를 했지만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읽을 장면은 이제 3막이고요. 트레플레프와 그 엄마 아르까지나의 대화 장면인데요. 머리를 다쳐서 붕대를 머리에 감고 이제 엄마에게 이제 이 말을 걸어요. 엄마 붕대 좀 갈아주시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일단은 시작합니다. 네. 뒷 내용은 읽어본 다음에 다시 수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탕탕한 이후 자살 미수 사건 이후에 트레플레프가 이제 붕대를 갈아야 돼서 엄마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번 장면은 트레플레프와 아르까지나 역할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들이고요. 엄마입니다. 네. 뭐 비주얼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아들이고요. 엄마입니다. 한번 그럼 같이 읽어보시죠. 아르까지나 들어갑니다. 오빠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삼촌한테는 시골에 사시는 게 해로워요. 우울해하세요. 어머니가 마음을 좀 크게 쓰셔서 1,500이나 2,000루블 좀 빌려주시면 1년 내내 도시에서 계실 수 있을 텐데요. 내겐 돈이 없다. 난 여배우지 은행가가 아니야. 어머니, 붕대 좀 갈아주세요. 어머니가 잘하시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늦으시네. 10시쯤 오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12시네요. 앉아. 꼭 터번에 쓴 것 같구나. 어제 부엌에서 한 외지인이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더라. 이제 거의 상처가 안 울었네. 약간 남았어. 내가 없다고 또 탕탕하지 않겠지? 안 해요, 어머니.
그땐 제가 자제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모든 걸 잘하셨어요. 기억나요?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가 국립극장에 계실 때 그땐 전 아주 어렸죠. 우리 정원에서 싸움이 일어나 새들어 살던 세탁부가 심하게 맞았죠. 기억나세요? 사람들은 정신을 잃은 그 여자를 내쫓았어요.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가서 약을 주고 그 집 아이들 목욕도 시켜주셨죠.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안 나. 그때 우리가 살았던 집에는 발레리나가 2명 살았어요. 커피를 마시러 어머니한테 오곤 했죠. 기억나. 아주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며칠 사이 전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어요. 지금 저한테는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왜 어머니는 그 사람 그늘 속에서 꼼짝 못하고 계시는 거죠? 넌 그분을 잘 몰라, 콘스탄틴. 그분은 아주 고상한 분이야. 하지만 제가 결투 신청을 하려는 걸 알고는 그 고상함도 겁쟁이 노릇하는 걸 막지 못하더군요. 떠난다죠. 창피하게 도망가는 거죠. 바보 같은 소리. 여길 떠나자고 한 건 바로 나다. 고상한 사람이라니. 우린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은 거실이나 정원에서 우리를 비웃고 니나를 부추겨 자기가 천재라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을 겁니다. 내게 불쾌한 말을 하는 게 너한텐 즐거운가 보구나. 난 그분을 존경하고 있으니 제발 내 앞에서 그분을 나쁘게 말하지 마라. 하지만 난 존경하지 않아요. 어머닌 나도 그 사람을 천재로 여기길 바라지만 죄송하지만 전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전 그 사람 작품이 싫어요. 그건 질투심이야. 재능 없는 사람들은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불만스럽게 비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저 위안 삼는 거지.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라뇨? 사실 전 당신들보다 더 재능이 있어요. 당신들은 예술계의 주도권을 차지한 구습 신봉자들로 자신들이 하는 것만 합법적이고 진정한 거라 여기며 나머지는 억압하고 질식시키고 있죠. 난 당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그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폐주의자.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극장에 가서 초라하고 졸렬한 희곡에 나서 연기하세요. 난 그런 희곡에는 출연한 적이 없다. 날 가만히 내버려둬. EF의 소심이 객식구 같은 놈. 노랭이! 쓸모없는 것. 울지 마. 울지 마라. 울지 마.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용서해줘. 이 죄 많은 어미를 용서해. 불쌍한 날 용서해줘.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전 모든 걸 잃었어요. 그녀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난 이제 글을 쓸 수 없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낙담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분은 곧 떠날 거고 그 아이도 다시 널 좋아할 거야. 그만해. 우리 이미 화해했잖아. 네, 어머니. 그분과 화해해라. 결투는 안 돼. 그렇지? 네. 하지만 어머니, 그 사람하고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겐 고통스럽고 힘에 겨운 일이에요. 저기 오네요. 전 가겠어요. 붕대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할게요. 네. 아우, 아, 이게 쉽지 않은 장면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감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말도 사실은 싸우면서 뭐 노랭이 건달 뭐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근데 없잖아요. 되게 싸우는데 말을 되게 고급지게 하지 않아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고급진 대화를 할 수 있나? 그렇죠. 사랑스러운 극장에 가서 초라하고 졸렬한 희곡을 그러니까요. 연기하세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극장이래. EF의 소시민. 그러니까 이게 왜 KF의 소심이? 노랭이래잖아. 그 노랭이는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잘 안 써서 엄마한테 맞아요. 노랭이라고 한 거고 이제 건달은 아르카지나가 보기에 트레플레프가 뭐 하는 일 없이 그냥 그렇죠. 놀고 먹으니까 음. 건달이다. 뭐 이렇게 서로 사실은 계속 아픈 부위를 찌르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건달라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음. 트레플레프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고. 맞아요. 사실 이제 이 장면을 이제 골랐던 거는 이제 일단은 아르카지나랑 트레플레프의 깊숙한 속내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네, 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부모와 자식
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음. 뭐 사실 배우들 경우에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를 해라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좀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 밀어주고 뭐 소위 말하는 밀어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반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너처럼 생겨서는 안 된다. 뭐 너 같은 성격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갖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맞아. 이제 못하게 하는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뜨레플레프랑 아르까지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뭘 아르까지나가 뭐 뜨레플레프를 반대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뜨레플레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엄마가 땡겨주거나 뭐 챙겨주거나 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이게 지금 트래플러다 아들이 혼자 지금 자기 재능으로 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엄마가 그 뜨리고린이라는 젊은 연하남, 네, 연하의 애인을 이렇게 땡겨줬다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뜨리고린이 뭐 신인 작가였을 때 아르까지나는 좀 잘 나가는 여배우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인맥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좀 뜨리고린이 뭐 그 위치까지 갔던 것 같은. 그러니까 뜨레고리는 그렇게 밀어주고 네. 아들은 안 밀어. 글도 쓸 줄 알고 작품도 만들 줄 알고 그러니까 연출을 할 줄 알고 심지어 연기도 할 줄 아는데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식은 안 키워줘.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그게 재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뜨레플레프가 했던 공연을 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공연을 새로운 형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서가는 공연을 했는데 시대를 앞서갔구나. 네, 근데 그게 이제 엄마가 보기에는 뭐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뭐 그 시대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공연이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뭐 작품이 아니야라고 그래서 넌 재능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앞선 장면에서 뜨레플레프가 이제 엄마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엄마는 나를 아들로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엄마는 내가 없으면은 뭐 30대 뭐 이렇게 어린 여배우 예쁜 여배우로 보이는데 내가 자기 옆에 있으면 나이가 확 많아지니까 엄마는 내가 싫은 거다. 내가 없었으면 생각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 아르까지나가 계획하지 않은 아들인가요, 트래플레프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편이 아까 이제 싸우는 장면에서 키예프의 소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빠를 두고 한 말도 있거든요. 키예프의 소시민. 남편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재능이 있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뭐 어떻게 사랑에 빠져서 트래플레프를 낳게 됐고 또 남편은 또 빨리 뭐 죽거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르까지나는 트래플레프가 자기의 성공에 좀 걸림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다가 또 바쁘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던 그런 엄마였던 것 같아요. 왜 끝까지 그럴까? 이 지금 트래플레프도 지금 클 만큼 컸는데 왜 끝까지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에도 좀 쌓여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쌓여가는 정이 있을 텐데 키우는 정을 사실 아르까지나가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 큰 아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아르까지나가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르까지나는 정말로 돈이 많을까요? 지금은 이제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아주 지금도 계속 잘 나가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지금 오빠도 그렇고 오빠는 아들한테 돈을 좀 줘. 아들은 오빠한테 돈을 좀 줘. 그렇게 해서 좀 도와줘.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별로 없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잘 나가는 여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부모와의 이 장면을 빗대어서 이제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장 배우님은 장 배우님이 이 배우 일을 하겠다 했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선뜻 허락해 주셨나요? 네. 아, 네. 저는 뭐 그런 뭐 아니 되게 간단해서 뭐 되게 뭐라 그러지? 되게 좀 무미건조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뭐 야 뭐 돈이 안 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뭐 딴따라한데 하지 마. 뭐 너 되게 힘들어. 뭐 물론 부모님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은 하셨겠죠.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잘 모르셨던 것 같아. 저희 부모님이 이쪽 세계를 전혀 모르시니까 그래서 선뜻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아들의 꿈을 뭐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응원을 해주셨죠. 네. 근데 뭐 응원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금. 네. 몇 안 되는 굉장히 좋은 부자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저희는 정말 네 가족이 사이가 좋아요. 네. 부자지간에도 사이 좋고, 네 모자지간에도 네. 뭐 자질구레하게 싸우기도 하지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굉장히 반대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게 아무래도 제가 서울 출신이 아니고 지방 출신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도시죠. 그렇죠. 네, 네. 대구 출신인데 네. 그때 이제 고3 때 제가 엄마한테 저 서울에 있는 영문학과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가서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아하. 네, 초등학교 친구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제가 반에 있는지 잘 모르는 그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렇게 모를 수 있어? 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몸무게가 아주 적게 나갔죠. 아니 몸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몸무게를 초등학교 때 키도 작았어요. 네, 제가 나중에 컸구나. 네, 중학교 중3 때 갑자기 키가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어쨌든 제가 뭘 나서서 뭘 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걸 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하는 말씀이 너가 남자면 그래도 좀 편하게 보내겠는데 왜냐면 저희가 서울에 연고가 없고 혼자 이렇게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여자애 혼자 그렇게 서울까지 보내는 게 좀 걱정이 많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엄마랑 둘이 딱 마주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인생이니까 반대는 하지 않겠다. 대신에 나중에 왜 그때 나를 말리지 않았냐고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런 얘기 안 들었는데. 나는 좀 드라마틱하죠? 이상하게 왜 드라마가 있고 나는 되게 뭐라 그러지? 그냥 리얼이에요. 나는 야 드라마가 그래서 있구나. 그때 엄마가 저희 엄마가 되게 좀 진지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네 성격이 분명히 못할 거다. 되게 예민하고. 배우 생활을? 네, 그러니까 네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 말 한마디 하면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는 성격인데 그런 데가 얼마나 거칠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을 텐데 너가 못 버틸 거다. 엄마가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래도 하겠다고 고집을 피니까 그러면은 절대로 그때 왜 자기 안 말렸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약속을 꼭 지키라고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학교도 이제 서울로 가고 반대하시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요. 그랬다가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났는데 뭐 별다른 성과가 없으니까 엄마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10년 했으면 됐다고 그만하라고. 10년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근데 그때는 진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죠. 왜냐면은 그 말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내가 그래도 10년이 됐는데 뭔가 제대로 뭘 못한 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슬럼프가 좀 크게 왔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배역도 컸고 그래서 되게 신나게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이번에 국립극장에서 공연한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그거 하면은 돈은 얼마 받냐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문제인 거야. 돈 얼마 받냐고. 돈이 문제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서운하기도 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연극을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생활비 정도는 공연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맞아, 그게 나와야지. 아니잖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 안 돼.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대로 따로 안 하고 돼요. 진짜 그 공연 연습할 때도 막 차비 떨어져가지고 같이 공연했던 친구가 한 번은 그 지하철 정액권을 끊어줬어요. 연습은 나와야 되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연습실 못 가게 생겼다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한 번 좀 그때 엄마가 크게 좀 이렇게 막 하시면서 이제 시집가라고 막 한 몇 년을 달달 볶으시다가 이제 지금은 또 그냥 차근차근 잘 해보라고 또 다시 이제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몰래 진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그런 네. 친구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남자친구 중에 하나도 몰래 이제 영문학과를 들어와가지고 막 방학 때는 그 진짜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몰래 다니면 네. 학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떼어가지고 방학 때 방학 2달 동안 노가다를 떼면 한 학기 학비가 나온대요. 노동. 막노동. 네, 막노동을 하면 네. 배우가. 전문 용어는 안 봐요. 네, 그랬던 친구도 있었고. 그래, 차라리 그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많이 벌긴 해요. 네.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PC방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그쵸. 그게 더 많이 벌고. 아무래도 시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도 해봤으니까. 원래 주제로 돌아오자면 그렇게 이제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좀 반대 아닌 반대도 하시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평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부모가 돼 보면 또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또 소중한 내 자식이 좀 진짜 꽃길만 걸어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배우님들 우리 같이 힘내요. 화이팅! 힘내십시오. 진짜로 힘내십시오. 네, 이렇게 또 한 장면을 저희가 읽고 수다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4막에 나오는 장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쫙 까딱하게 수다잖아요, 수다. 돌아오니까 원래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파생돼서 커지는 거니까 확장이라고 하잖아요. 전문 용어로 확장. 예, 저희는 지금 확장을 잘하는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가는 길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다시 돌아와서 제 갈 길을 갈 거니까요. 너무 안 좋게 보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혹시 이제 읽은 장면 중에서 네. 작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또 영문영화과 필독서예요. 영문영화과에 지망하는 친구들이 꼭 봐야 되는 대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작품 분석에 관한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는 만큼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더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랑의 짱배우 허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